심리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게 아이가 공부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되더라. 때려 맞고 나야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안 되는구나를 그럼 늦지. 이미 끝났는데 대학교 입시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올해 작년에 최근 2년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서 작업을 하는 11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는 새해가 시작되면 1월달 스프링 세메스터가 시작되는 1월달부터 쭉 작업을 해서 여름방학 지나고 가을에는 이제 어플라이, 겨울에 완성, 이렇게 되는 스케줄이 1년의 원서 컨설팅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거의 요 두 종류는 아니고 요렇게 학생들이 거의 대학을 잘 가고 성공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요런 스타일의 학생이면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가 작업하는 이 프로그램에 아주 잘 맞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25년 이제 26년 차 들어가고 있으니까는 한번 뭐 홍보 차원의 느낌도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거는 아이한테 서포트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두 가지 스타일의 학생이 있는 것 같아. 이런 학생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대학교 결과도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당연히 잘 간다는 말씀들을 부모님이 고맙다, 수고하셨다,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것 같거든. 첫 번째 타입은 제목을 이렇게 갖다 붙였어. 초다능 바쁜 학생. 두 번째 타입은 이렇게 붙여봤어. 멀티태스킹이 부담스러운 고3. 이런 제목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출발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반 나눠서 할게요 여러분들. 자, 출발합시다. 자,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뭐 내신도 우수하고 뭐 시험도 많이 봤고 뭐 SAT 이런 게 다 끝났던지 뭐 이제 계획인데 잘하고 있고 공부를 잘해. 자, 학기 중에도 뭐 학교 내 활동과 리더십 포지션과 뭐 클럽 활동, 봉사 활동, 학교 내 밖으로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이미 잘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지 좀 굵직굵직한 거 한두 가지는 이미 정해놨고 꽤 바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에 날락하는, 예를 들어 유학생이라면은 그런 여름에 스케줄도 얼추 다 윤곽이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에, 그러니까는 초다능 바쁜 스케줄이지. 요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의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처리 능력이 약간 불안한데 라고 본인도 지금 뭐 9학년부터 11학년 살아오면서 또 엄마 아빠도 보면서 약간 그럴 수 있다. 마감이 가까워지면 집중력이 약간 흔들린다. 요런 느낌이 있는 학생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조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오거나 과제 제출 마감일이 있거나 하면 다른 거를 못해. 예를 들어 그때 SAT, HT를 엄청 이러면은 너무 벅차. 요것만 해도 벅찬데 에세이 쓰거나 활동을 늘리거나 내 원서 준비를 하는 그 스타일에 맞추거나 학교 선정, 학교화된 핏을 찾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거의 너무 숨이 차니까 힘드니까 다 올스탑 되고 다른 것도 막 하고 집에서 막 짜증 폭발 막 엄마를 잡아먹겠다 막 엄마는 무슨 죄야, 뭐 이런 스타일들이 조금 있다 하면은 이제 매니저를 붙여줘서 원서 관리를 할 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연결해서 얘기해보자면, 원서 작성 이 시즌이 시작되면 좀 불안함은 있는데 뭐를 먼저 시작해, 어디서 무엇을 해, 이런 것들이 혼자서 체계가 좀 잡히지 않아서 미루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넘어와서 다시 얘기해보자. 문제점이 뭐냐면,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마감일이라든지 내가 뭐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뭐 원정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참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매 주마다 있으니까는 원서는 미뤄, 에세이는 미뤄, 이 다음에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사람이 나눌 수밖에 없다. 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도 미루고 원서도 자꾸 미루는 거지. 그러니까 에세이 마감 시즌이 와도 당장 일단 집중을 해서 쓸 시간이 모자라.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는 이 모든 에세이라든지 원서의 퀄리티를 높이기가, 이 시간을 집어넣기가 절대 시간이 부족한 스타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했나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는데, 에세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내가 막 안과 밖으로 번쩍번쩍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니는 이게 원체 스케줄이 많은 학생이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약간 좀 버겁다 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원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소화하는 스케줄이 너무 많은 스타일의 학생이니까. 자, 요런 스타일 학생들이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는 보통 때도 이 체력이라든지 시간의 그 캡이 있잖아.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캡을 거의 90%를 항상 쓰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도 항상 90%로 사용을 해. 보통 때는 시험 기간이 아니라든지 이럴 때는 한 50%로 살아가다 시험 때는 빡 올려서 100%가 되었는데, 그냥 매주 비수기 시즌 일 때도 90%로 살아가다 시험 때는 100% 가니까 이 사람의 스트레스와 일 처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학생의 스타일들은 마감일이 겹쳐버리는 이 시즌들 있잖아. 뭐 중간고사, 그 다음 아니면 기말고사, 아니면은 우리 제일 뻔하지만 12학년 올라가자마자 10월달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학교 시험은 몰려와. 이제 막 8, 9월에 학교 시작한 게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 된단 말이야. 그 중간 미드 이어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 그 시즌에 스탠더다이즈 테스트가 아직도 남아요. 이게 다 겹친단 말이야, 시즌. 자, 근데 뭐야? 원서 시즌이야. EDEA 원서 시즌입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우리 ED는 하나지만 EA들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9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9개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양이 엄청 많거든. 자, 그런데 그거를 언제 준비하냐. 이게 다
한꺼번에 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멀티태스킹이 힘든데 이렇게 되면은 준비 기회 다 놓치고 원래 두 가지를 다 같이 감당을 할 때 이게 멘붕이 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학업도 놓치고 원서 준비도 놓치고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학생들이 주로 이제 혼자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엄마한테 아예 알아서 해, 내가 할게, 알아서 해, 스스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파고들어 보면은 알찬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이게 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마감은 있고 할 일은 많고 나는 멀티태스킹이 힘들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준치를 낮추는 거야. 나는 일 처리가 많이 안 되니까는 나는 대학교도 높게 노리면 안 돼. 잘 안 될 거야. 나는 여러 가지 하면은 다 빠그러지더라라는 과거 경험을 또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자신감이 이제 확 내려가는 스타일의 학생도 여기 이게 문제점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3달에 한 번 학부모님들 컨설팅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 그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댁에서 지도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를 또 이제 내가 간접 경험이 많고 직접 경험이 25년이 있으니까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또 웨비나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왜 필요? 우리 컨설팅에 들어가신 효과라고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바쁜 학생들, 원래 이 어치브먼트와 성과가 괜찮은 학생들과 같이 일을 할 때는 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체적인 일정 구조와 시간과 마감일에 쫓기지 않게끔 우리가 관리를 앞뒤로 뺄 때는 빼고 들어가서 조금 더 시킬 때는 시키고, 이게 자주 만나니까 하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그 일정 관리가 좀 꼼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 리스트, 뭐 전공 브랜딩 하는 거, 뭐 특별 활동을 하는 거, 핏을 찾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데 학생이 원래 그렇게 일을 많이 하던 스타일이니까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면은 어느 정도만 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완성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은 일 처리가 잘 되더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원체 바쁘니까는 에세이에 대한 어떤 소재 선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 아웃라인이라든지 뼈대라든지 이런 걸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뼈대만 잡아오면 여기서 완성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일을 하는 구조로 이 학생은 오로지 하던 그 바쁜 성과와 추진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계속 올려나갈 수 있도록 오로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만 분리시켜서 집중하게 해주고, 뒤에서 좀 서류 정리라든지 원서라든지 뭐 이 월별 주별 스케줄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가 관리를 해주면은 전체적인 하나의 팀으로 학생은 공부와 학교 생활에 집중, 뒤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는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이 되나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컨설팅을 할 때는 우리가 좀 포커싱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님도 그러실 수 있는데 학생만 오늘은 얘기를 하자면은 정신이 없어.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도 상당히 높고 불안 지수도 좀 높고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단계별로 쪼개서 지금 요번 1월 달에는 뭐 해야 돼, 3월 달에는 뭐 해야 돼, 5월 달에는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도 좀 떨어지고 원래 또 공부만 집중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원서 준비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이게 상당히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우리는 25년을 했으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 이런 것들은 해도 원서에 별 효과 없어, 때려쳐, 괜찮아, 다른 걸로 보완하자, 다른 거를 할 거면 자, 이번 달에는 요걸 신경 써, 우리가 원서할 때는 자잘한 것들 치고 나가자, 강약 조절도 가능해주면은 학생이 조금 더 효율성 있는 11학년 12학년 생활을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자, 마감일이라든지 월 마감일이라든지 우리 내부 마감일이라든지 이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어떤 스케줄 데드라인들을 정하면서 쪼개서 할 일 목록을 만들고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오케이, 요번 달 끝까지는 요것만 처리해보자, 자, 다른 것들은 여름방학으로 미루자, 자, 여름방학에 와장창 집어넣었으면 다른 활동과 뭐 할 것들을 이렇게 앞뒤 상황을 비교를 해서 미루고 땡기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을 나눠서 외부에서 조금 도와줘야지 실수가 줄고 좀 알찬 서류 준비가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게 주된 건 아닌데 이 효과가 자꾸만 우리가 칭찬 말씀을 많이 듣는 편이긴 한 게,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게 아이가 공부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되더라라는 말씀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성적만 방어하면 돼, 성적만 올리면 돼, 자, 요렇게 좀 이렇게 이분법적이지만 딱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학생이 좀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를 아웃풋을 만들어내니까 조금 더 심플해지나, 그래서 잘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쪽은 우리 경험을 녹아내서 살리고 이쪽은 또 집중을 했으니까 살라져서 좀 이렇게 합치면은 괜찮은 후보자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의 학생이 되든지 간에 대학교 입시라는 것은, 원서 준비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인 게 맞습니다. 쉽지 않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복잡하고, 잘한다라는 기준이 내 느낌엔 잘한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나오고 불합격을 때려받고 나야지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구나, 그제서야 느끼는 이런 성질의 업무인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맞고 나야지 내가 아, 이렇게 됐으면 안 되는구나를 그럼 늦지, 이미 끝났는데 대학교 입시는. 그러니까는 많은
정보들을 좀 보고 내가 요런 현상과 요런 캐테고리 요런 분류에 속한다 하면은 미리 방어를 하고 대비를 하고 나가는. 자,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 하는데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잔소리처럼 되거든. 안 들어먹힌다. 나도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안 들어먹히는 것 같아. 아유 진짜 우리의 관계는 왜 이럴까? 생각보다 아빠 엄마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게 잘 되지가 않아. 생각보다 인내와 참을성과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가 모두 엄마 아빠들이 간절한데 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는 또 아이들은 선생님을 좀 의지를 하고 좀 요런 관계만 형성을 해주면 결과가 좋았던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마무리를 주면서 이제 시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즌은 EDEA가 오늘로써 이미 다 출발했고 다 끝나서 올해도 좀 운이 좀 따랐으면 작년만큼 초대박이 났으면 하는 정신나간 욕심을 좀 얘기해보면서 앞으로도 11학년 12학년도 이 시즌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또 미리 상담도 하시고 겨울방학 때 보통 12월에 상담 등록 1월달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1년의 스케줄은 또 다음 비디오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11학년들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고3인 거야. 집중하고 학교 성적 관리 잘해주기 바란다.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 바이바이.